네, 반갑습니다. 2021년 시행되었던 민경치의 피셋 상황판단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일은 7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두 달, 즉 60일 이내에 이제 업로드를 하자 했었는데 그거의 두 배죠. 120여 일이 지나고 나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상황 판단 영역은 자료 해석 영역에 비해서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 나름 이렇게 보여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또 보일 수 있듯이 좀 참신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방법이 무조건 뭐, 정답을 내면 모든 게 다 옳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고 좀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쓰는 게 모두 스마트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좀 약간 나는 이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풀이가 좀 더 현명한 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법조문 유형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키포인트죠. 가족 돌봄 휴직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그 사항 판단의 경우에는 이제 화재 전환이라고 하면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접속사 그런 게 좀 부사 같은 게 있는데 다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뭐 중대한 지장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뭐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 항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 아니라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또한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시기를, 휴가를 좀, 뭐, 이때 가면 좋겠다. 지금 바쁘니까 뭐, 다음에 가자. 뭐,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여지를 주는 부분이고,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1항 단서 뭐 이거 일단 해가 하면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서면 그 부산에 있는 거 말고 이거 그 뭐지? 네, 서류 이런 걸로. 자, 4항 볼게요. 사용 기간은 다음 이렇게 한대요. 휴직은 90일, 휴가는 최장 10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만 휴직 기간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 뭐 장관이 그 감염병 뭐 이런 예방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자, 라고 했으니까 1번 볼게요. 자, 조부모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조부모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대요. 그러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이 직계 존속이랑 비속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계 비속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 자식이 비속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 계시잖아요. 한 단계 위, 한 단계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게임도 아니고. 자, 일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단계 위가 이제 또 한 단계라고 하네요. 존속.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부모 입장에서 부모님은 뭡니까? 자식이죠. 그래서 직계비속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된다. 뭐야 이거? 조부모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한번 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뭐라고 했죠? 부산, 서면입니다. 구술. 자,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 잠깐만. 서면이라고 했으니까 구술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매한 그런 선지를 유발시키는 게 이제 상황 판단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근데 웬만해서 이런 거에 낚이시진 않겠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실전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추가돼서 틀렸고. 자, 돌봄 휴가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4번도 여러분 똑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5번은 5번 볼까요, 그냥? 5일 연장됐대요. 10일 범위에서 하니까 가능하죠. 근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20일 허용해야 된다. 이게 왜 20일이라는 수치가 나왔냐면 원래 최장 10일이었는데
장관이 뭐 이렇게 뭐 발령됐대요. 감염병에 의해서. 그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10 더하기 10은 뭐다? 20. 이걸 유발한 겁니다. 2번 볼게요. 똑같이 그 법조문 유형인데 영화업자가 이제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분류받아야 된답니다. 다만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뭐 해당하는 거는 뭐 그러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가성이 없는 총수령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의 하나. 성인이죠 뭐. 꼬맹이들도 될 수 있나? 어쨌든 단편 영화,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 항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상영 등급을. 다만 예고편 영화는 1, 2, 3, 4호에 분류를 하고 여기 나열된 대로 그다음에 청소년 관람 불가 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가 있고 그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뭐 예고편 영화가 있잖아요. 뭐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 아무래도 19세가 있잖아요.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성인이겠는데 아무튼 그 예고편 영화는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나 무슨 뭐 뭐지 그거? 아니 무슨 뽀로로 극장판에 무슨 갑자기 성인 막 19금 피 튀기고 막 그 맞짱 뜨고 칼질하고 막 총질하는 그런 예고편을 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2, 15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위반하면 안 되고 제2항 2호 3호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부모님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에는 아니하다. 5항 자, 이건 청불이죠, 청불. 청불은 뭐 부모님이 뭐 있든 없든 그냥 일단 청소년 안 돼. 뭐 이런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예고편 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고편 영화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뭐 전체도 되고 15세도 되고 청불도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고편 영화는 1호 1호 또는 4호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예고편은 전체 관람과 청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12세라고 했잖아요. 예고편 영화는 전체 청불. 이 두 가지만 되니까 틀렸죠. 안 된다는 거죠. 청불의 경우 야 이거 웃기지. 어떻게 부모님이랑 무슨 뭐 이상한 거 보러 가. 자, 상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 영화업자는 영화진흥위가 추천한 상영할 수 있죠. 왜냐면 일단 영화업자는 그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어. 그거를 이제 영상물 등급 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호,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걸린다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영화진흥위가 추천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지. 4번. 청불은 틀렸죠. 청불 예고는 무조건 청불에만. 자, 5번이 정답이겠고 왜냐면 다 틀렸으니까.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뭐 어쩌고 갔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분류받지 않은 단편 영화. 자, 단편이라는 글자를 찾아가면 바로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해. 노인은 청소년 아니죠. 그리고 단편 영화. 그러니까 무료잖아요. 대가성이 없잖아요. 따라서 등급을 받지 않아도 상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또 이건 이제 그 법조문 플러스 상황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 제시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자, 집합 건물을 건축해서 뭐 분양한 분양자 뭐 어쩌고 구분 소유자 막 머리 아픕니다. 담보 책임지고.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행정법 이런 공부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편하실 건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뭐 모든 이 PC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2차 시험에서 행정법을 모든 직렬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 그거죠.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 이제 이걸 만든 시공 건설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분양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구분 소유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파트를 뭐 샀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공사가 되겠죠. 담보 책임을 무조건 진대요.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존속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이거 막 어려운 용어죠. 전문 용어. 이게 다 건축물 용어입니다. 뭐 내력벽, 주기등, 바닥, 자, 그다음에 이제 5년, 뭐 3년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제 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그냥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된다. 기준으로 정해서 계산한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런 거 이제 웬만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별도에 이렇게 설명을 줄 수도 있어요. 당구장 표시하면서. 근데 안 주더라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뭐 13층에 1301호를 이제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다. 그럼 이제 1301호가 내 거.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뭐 이제 1301호를 나와서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뭐 아파트 그 복도 계단 뭐 엘리베이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테라스, 라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망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하자로 멸실, 뭐 이렇게 뭐 멸망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냥 아예 그냥 빠개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리고 5항이 조금 이제 골 때린 조항인데 좀 낯선 조항이긴 한데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죠. 이거보다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존속 기간이 8년으로 막 임의로 정했다.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0년이다 말하는 거죠. 자, 상황 볼게요. 갑은 을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을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병건설사는 을과의 계획 따라 뭐 시공을 했고 어쨌든 사용 승인을 5월 1일에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 갑은 7월 1일에 인도를 받았답니다. 자, 1번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2025년 7월 1일까지 자, 창호공사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자, 이게 이제 그 기간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왜냐면 이제 그 기준이 달라져요. 5월이 전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이 공용 부분이고, 전유 부분은 7월인데, 근데 우리 굳이 이 두 달 차이를 따지지 않아도, 창호공사는 3년이니까, 최소한 2023년이잖아요? 이거 2020년이 기준이니까. 근데 얘는 2025년이니까 훨씬 지났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철거공사 하자에 가실 없어도 진다고 했습니다. 건설사 병이니까. 자, 전유 부분이 거실에 물이 셉니다. 방수공사 5년이죠.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 인도된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유효하겠네요. 1, 2, 3, 4, 5니까. 근데 여기는 5월 1일까지 담보 책임을 진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대지조선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그 공용 부분 주차장이 멸실됐대요. 이때. 그 멸실된 날로부터 뭐다? 1년. 2024년 10월 1일까지. 7월 1일 이유가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존속기간을 5년으로 잡았대요. 지방공사를. 근데 이제 이거 문제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10년이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AS라고 합시다. AS 서비스가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랑 5년 동안 지속되는 거랑 아파트를 산 입장, 즉 갑의 입장에선 누가 더 유리합니까? 얘가 더 유리하죠? 얘는 불리하죠. 유리, 불리. 그러면 이거 특약 효력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2027년, 즉 7년이 지난 부분에도 충분히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이건 뭡니까? 계약 의뢰 날짜와 공고 종료 후에 결과 통지 날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그냥 소유 기간이 나와 있고요. 자, 기간은 뭐냐면 이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고 모든 절차는 하루 단위 주말, 토일, 공휴일 중단 없이 진행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주말에는 안 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출제자의 그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 자 볼게요. 갑은 이제 정책 연구 용역 계약을 4월 30일 날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런데 긴급 계약에 의뢰를 하여 우선순위 협상이 끝난 날에 이거죠. 끝난 날에 다음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7월 8일에 끝났다. 그럼 7월 9일에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 체결 날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 체결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4월 30일부터 역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산이었는데 역산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다음 날이 4월 30일이었어. 그러면 그 전날이 29일이죠. 자, 여러분 날짜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면은 빼주고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29에서 일주일 7일이 걸리려면 시작날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걸 빼주면 뭐가 되죠? 22가 되나? 그리고 플러스 1. 그래서 23. 이렇게. 그러면 23, 24, 25 계산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럼 이게 7일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뭡니까? 22죠. 똑같습니다. 10을 빼주고 1을 더해준다. 13.
이거 물결 표시 생략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12일이 되겠죠. 하루리가 끝. 그 다음에 여기서 긴급 계약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10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0일에서 10이 되려면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 서류 검토는 이제 1일부터,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3월이 31일까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달력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셋의 출제 방침에 따른 상식 부분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되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얘는 뭡니까? 전날이니까 30일이 되겠죠. 자, 그럼 다 나왔네요. 3월 30일 날 계약을 하고, 결과 통지 날짜는 이제 12일 날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4월 13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결과 통지를 하는데 4월 12일부터 4월 12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많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월 12일에서 08시면은 08시 00 I부터 4월 12일 뭐 17시 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그 4월 14일로 만약에 착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공고 종료 후 결과 통지 날짜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로 이게 그 군필자들은 약간 익숙하실 텐데 이게 왜 아이가 왜 붙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뭐 그냥 잡지식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한데 아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A, B, C, D, E, F, G, H, I 그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죄송해요. 저 그림 못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시간 있잖아, 시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막 핸드폰이나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뭐 GMT 플러스 뭐 1, 뭐 2, 3. 이게 뭐냐면 그리니치 민타임의 약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WRS인가 뭐 그 시간 체계도 있는데 이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있고 일본, 중국 굉장히 어, 어, 굉장히 왜곡됐네. 어쨌든 그 이제 영국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동경, 여기가 서경입니다. 왜냐면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거든. 근데 영국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방향이 반대인데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쪼개요. 그래서 이제 그 동경 뭐 15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1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동경이 135도일 겁니다. 이 뭐 분초 이건 생략하고. 그럼 이걸 15로 나누면 9개가 되거든요. 9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I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쓸데없는 넘어갑니다. 혹시 몰라요. 이것도 피셋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언어나 이제 상황 판단에 지문형 문항에 나오면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5번 볼게요. 제가 전공이 이쪽이라서 측량, 약간 우주 막 이런 천문 막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건설 환경공학이라서 아무튼 5번 볼게요. 그 A에게 전달할 책의 제목과 A의 연구실 번호를 옳게 짝지어봐라 라는 거고요. 5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한 권씩, 즉 5권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 책 제목은 모두 다르겠죠. 자, 각자의 연구실이 있고요. 일단 연구실이 311, 315니까 적어줍시다. 공간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실은 315호. 일단 확정 조건이 있으면 다 때려 박으세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는 자, 그러면 A, B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 여기까지. 자, B는 연구개발. 아직 모르니까 쓰지 말고 얘는 공공. 그 다음에 전환 1호는 311호. 그럼 뭐 2가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혁신은 일단 모르긴 몰라도 사회 여기다 적어주고 복지 실천은 여기로 들어갔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B한테는 연구개발이래.
그럼 B가 314호였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B가 여기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얘 연구고. 그럼 누구죠? A 4회 314. 4번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일단 보죠. 성과 등급은 보편적으로 S, A, B, C, 뭐 D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뭐 내용이래요. 20명인데 자, 을주무관 축하해. 작년에 비해 올해 성과 등급이 비약적으로 올랐던데 그래서 이제 세 단계나 변한 주무관은 을주무관밖에 없잖아. 이 말은 뭐죠? 세 단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C, A, B, S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즉 C라는 거죠, 을은. 자, 그래서 세 단계. 우리가 이제 누가 뭐 성과 등급이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단계 상승했는지 그 인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세 단계 상승한 거를 3이라고 할게요. 한 명이 있죠, 일단 을. 작년이랑 똑같은 성과 등급을 받은 주무관은 우리 부처에서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럼 얘는 뭐죠? 0 상승한 거죠, 0단계. 자, 그러면 20명이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빼면 18명이 남게 되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성과 등급이 당연히 한 단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두 단계 변화는 뭐 이거 아니면 이거죠.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x로 두겠습니다. 두 단계 변한 주무관 수의 두 배니까 얘를 x로 두면 뭐가 되죠? x에 2x를 더한 게 당연히 이 남은 인원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18이 됩니다. 3x 이퀄 18, x 이퀄 6. 1차 방정식.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6은 뭐예요? 두 단계 변한 주무관 수죠. 그러면 한 단계 변한 거는 그거의 두 배니까 12. 즉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포인트를 파악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데 약간 이제 이 포인트를 좀 이게 찾지 못한다면 의외로 좀 약간 맞추긴 하겠지만 시간에 소모될 수 있는 시간이. 자, 볼게요. A 지역에 남자의 4개, 뭐 이파이, 군보, 무르리, 굿피, 여자도 이파타, 뿌타, 마타, 카포타로 나뉘어 있는데 예컨대 이파이 남자는 카포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그 사이 남자아이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 자, 기억 볼게요. 무르리랑 뿌타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친이랑 외를 비교해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런 게 다 상식이 녹아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막 당구장 표시하고 안 알려줘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직계, 존속, 비속, 정월, 대보름, 뭐 정월이 대보름이 대충 언제쯤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친손자는 뭡니까? 그 아빠 쪽이죠.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빠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한테는 뭐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인데. 자, 무르리 뿌타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자식을 낳은 이파이입니다. 남자죠? 그럼 이 이파이가 결혼하면 이렇게 두 명을 낳아요. 근데 친손자입니다. 그럼 물을이죠. 물을이는 뿌타랑 결혼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이파이와 카포타. 친손자니까 똑같이 남자가 하면 됩니다. 그럼 물을이죠. 둘이 결혼해서 낳으면 둘이 낳는데 친손자 구피가 아니라 이파입니다. 자, 군보와 마타의 외손녀. 자, 외손녀는 뭐냐면 여자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있다. 우리 엄마. 그 엄마의 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맞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군보와 마타가 결혼할 때 카포타 여자가 결혼하면 이렇게 둘이 되는데 외손 열을 찾고 있죠. 마타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디귿 빼주고 리을 볼게요. 굿피와 이파타. 이거. 친손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해야죠. 군보 이렇게 하면 카포타가 됩니다. 자, 카포타는 누구랑 결혼할 수 있죠? 이파이. 물을이랑 결혼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친손, 외손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아리송하죠.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자, 8번 볼게요. 7월 1일부터 6일까지 그럼 며칠 6일 동안 팔았대요. 그 수박을. 일단 볼게요. 당일날 다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것들은 판매가에서 20%를 할인해서 다음날 판매.
자, 그래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수확한 수박 100개, 즉 500개라는 거죠. 이 총량을 항상 꼭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 그러면 공급을 했고 당일 판매가는 개당 10,000원에 판대요. 싸네. 싼가? 설마 막 무슨 사과만한 수박을 팔진 않겠죠. 10,000원에. 자, 매일 판매된 수박 개수는 아래와 같았다. 단, 수확 당일 판매되지 않은 수박은 뭐 2일 뒤, 3일 뒤가 아니라 그 다음날 할인된 가격에 무조건 다 판다. 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규칙을 찾으면 굉장히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1일날 80개를 팔았으니까 20개가 다음에 무조건 팔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볼게요, 그냥. 자, 지금 이게 20개가 넘어가죠. 근데 2일날 100개가 팔렸으면, 야, 2일날 100개 생산됐는데 다 팔렸네? 그게 아니죠. 1일 거에 20개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또 20개가 넘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3일째는 110개가 팔렸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결국에, 뭡니까? 90. 원래 그 그러니까 이제 100개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서 90개를 팔고 그 전날 건 무조건 팔려야 되니까 20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남죠? 100에서 90, 즉 10이 남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또 100이야. 똑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왜냐면 얘가 10개가 들어갔고, 즉 4일날 공급된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가면 90 더하기 10은 100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또 10개가 되죠. 또 10개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 10개 또 하면 여기 또 5일날 100개가 공급되죠. 거기서 90개를 하고 이거 전날 거 또 하면 100인데, 그럼 당연히 또 5일날 공급된 100개 중에서 10개가 남는 게 6일날 마지막으로 팔린다. 짬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 10, 10, 20, 20 내가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자, 20, 20, 10, 10, 10 더하면 70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그 당일날 팔리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20%를 할인한댔죠. 이걸 바꾸세요. 곱하기 80%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70 곱하기 80%는 얼마가 되죠? 56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까 전체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500에서 70을 빼주면 뭐가 되지? 430개. 이 친구들은 뭐가 된다? 당일날 무조건 다 팔렸다라는 거죠. 다음날로 안 갈고. 얘는 얼만데? 하나에 10,000원. 480. 430. 둘이 더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9번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에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도시가스, 뭐 전기가스,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거. CO2 배출한 감소량에 따라 비례를 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는 5kW 시, 도시가스는 1세제곱미터를 사용할 때 각각 2,000g의 CO2가 배출되며 1kW 시당 20원, 도시가스 1세제곱미터당 60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매월 전기요금 도시가스를 12,000원씩 부담하는 가구는 결국 이제 그 전기랑 가스로 인해서 12,000원치 이산화탄소량을 이제 구해봐라 라는 건데, 자, 12,000원이면 전기는 600kWh를 쓰는 거죠. 그럼 뭡니까? 5당 5kWh 쓸 때마다 2kg 배출된다며요? 나누면 되죠. 그럼 120, 잠깐만. 120인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2kg을 곱해주면 240이 되겠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도시가스는 1세제곱미터인데 12,000원 사용하려면 도시가스는 200세제곱미터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당 2kg이니까 400kg가 배출이 됩니다. 얘가 더 크죠. 자, 그럼 당연히 적다라는 게 맞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매월 전기 5만원, 도시가스 3만원 할 때 동일하냐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전기 1kW 시당 사용요금이 20원이니까 5만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500kWh를 써야겠지. 자, 그러면 5로 나누면 500이잖아요. 거기다 이걸 곱하면 1톤이 됩니다. 1000kg인데 쓰기 싫어서 1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3만원이니까 60원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죠? 500세제곱미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0에 202를 곱하면 또 1톤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자, 전기 1kWh를 절약한 가구는 도시가스 1세제곱미터 절약한 가구보다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자,
5kWh를 쓸 때 2kg이래요. 그러면은 뭡니까? 1kWh당 5분의 2, 즉 0.4kg을 배출한다라는 소리죠. 즉 1kWh를 절약하면 이산화탄소 400g을 절약할 수 있다. 도시가스는 1당 2kg입니다. 그래서 1을 우리가 절약했더니 2kg을 절약하더라. 그럼 누가 더 절약한 게 양이 큰가요? 도시가스가 더 크죠. 절약한 양이 더 클수록 비례해서 현금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이제 그 재화 포인트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틀렸죠. 10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하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자체는 그 공립박물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여기 부처에 그 이제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이제 기한이 1월 31, 7월 31.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적정, 부적정이고 3회 연속으로 부적정이면 향후 1년간 뭐 불가능. 그리고 뭐 적정으로 판정될 때 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입니다. 무조건 40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정보니까 건립비, 즉 건립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여거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럼 나 평가 안 받아도 돼, 배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받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must입니다. should, must.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난 이거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을래. 이건 없죠. 저거 지원금 안 받아도 되니까 난 안 받을래. 여러분 이거 실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디귿 남죠. 디귿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았죠? 자, 을 박물관이 사전 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최대 40% 곱하면 16억. 32는 이걸 둘이 더한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하, 20상하 모두 3회 연속이죠. 바로. 자, 그러면 21년 사반기 신청할 수 없죠. 왜냐면 향후 1년간이니까 21 상하 안 되겠죠. 정답은 이것만 맞았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또 이제 그 법조문 상황 제시형 문항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7급 공채랑 동일한 문항입니다.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특별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일단 신청을 받으면 뭐뭐부에 뭐 주민등록 변경 위에 이렇게 결정을 청구해야 하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등은 변경위로부터 즉 번호 변경을 해라 허락을 받은 인용이 뭐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통지를 해야 되고 지체 없이 변경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상황 보면서 하나씩 가볼게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1번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 번호 변경 위에 이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이것만 읽고 이거 이제 짝대기 슬래시를 치신 분들은 첫 번째 있는 걸 놓치지 않으신 분들이죠. 특별시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그 말은 여기 즉 A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바꾸는 그걸 이제 대리 이제 해주는 사람은 광역시장이 아니고 A광역시 뭐 B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A구청장 이런 사람이 해준다는 거죠. 자, 인용 결정을 하면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변경하는 게 인용이 여기 있죠. 근데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지체 없이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는 인용 기각 이거를 따질 뿐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자, 번호에 변경된다는 조항은 뭐 밑에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없었으니까. 자, 생년월일이랑 뒤에 이거죠.
남자는 1, 여자는 2.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3, 여자가 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뒤부터 6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2랑 4죠. 즉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첫째 자리는 2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여기서부터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여기 조금만 보면 이제 그 바로 더 위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 법조문을 다 보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상 그건 허락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봤다면 여기에 운전면허증이 없었다. 그럼 이제 이거 찾아간다면 이 밑에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네. 그래서 신청인은 뭐 다 신청해야 된다. 정답이네요. 4번. 됐고요. 그 다음 갑은 3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에. 아, 갑이 아니라 시장님. 시장님은 아니지. 이게 군수구청장 포함이니까. 이 분이 해주는 거죠. 하는 거죠. 그 권한이. 그래서 그 신청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물품관리관. 네, 뭐 수급 계획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조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질구레하게 많습니다. 자, 1번 하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물품 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입할 수 없다. 이게 보통 이제 순서를 따라가거든요. 선지의 배치도. 음. 이게 좀 특이하네요. 네 번째 조항에 있네. 자, 물품 출납 공무원은 그 1항에 그 물품 관리관이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죠. 그 말은 자신의 재량으로 출납할 수 없다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수능 볼 때 뭐 영어 시험 이제 외국어 영역에서 그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똑같은 뜻인데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듯이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그냥 한 두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볼까? A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할 때는 여기 있네. 위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물품 출납 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수선. 자, 물품 출납 공무원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물품 관리관이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하는 거죠. 또 법조문인데 13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에 검열, 전기통신 감청 뭐 제공하면 안 되고 타인 상호 간 대화 녹음 청취 못한다. 다음 각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이 아니고 과입니다. 동시에 이제 벌이 가해진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래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 이렇게 뭐 단말기 뭐인데 이 답안을 좀 주의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한 취득한 의뢰 우편물은 징계 절차에서 안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막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택배 같은 경우도 뭐 왔는데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뭐 녹음합니다 하면서 막 협박 아니 협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A, B가 있는데 우리 A, B가 싸워요. 전화로. 근데 막 너무 협박성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A가 저 이거 녹음했습니다. 이거 그거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가 이래요. 그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안 될 텐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됩니다. 1대1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A와 B의 그 대화 녹음을 녹음된 거를 C한테 줘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뭐 이렇다고 해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여기에 어디에도
타인 상호가 아니라 자신이 포함된 녹음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거를 틀린 선지라고 할 거야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서 녹음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갑이 을, 병 사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했을 때. 근데 여기 돈이 없어요. 돈은 여기에 있네요. 단말기기 고유 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어쨌든 틀렸고요.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왜 처벌을 하죠? 처벌하면 안 되죠. 여기 단말기 개통 처리. 자, 그럼 5번이 정답이네요. 갑이 을병, 즉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유출한 거죠. 검열한 거죠. 그럴 때는 2년의 징역, 3년의 자격정지. 맞죠?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니까 됐습니다. 14번 보죠. 그 기업 F가 일단 지원금을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보죠. 총 매출액이 50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 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자,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는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분야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 2020년도 총 매출이 작은 거부터 우선순위로 이제 대상자 선정. 지원금 맥시멈은 1.2억인데 총 매출이 100억 이하면은 2배, 즉 2.4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단서가. 이게 아마 함정 문제가 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기업의 순차 배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최대 받고 여기 최대 받고 최대 받고 이제 남은 거 받고 해서 빵원이 될 때까지. 그럼 얘는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받고 이런 느낌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주식이 뭐지? 그 신주 청약할 때 있잖아요. 그 증거금 많이 낼 때 뭐 균등 배분도 요즘 뭐 있던데 어쨌든. 자, 일단은 500억 미만 이상인 500억을 초과하는 거를 제거해 줘야겠죠. 500억 미만이니까 얘도 걸리죠. 얘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일단 우선 대상 분야가 뭐죠?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 얘네부터 따지고 농산물 의류 중에서 누가 얘 1200 곱하면 600. 아 얘구나. 이거 다음에 이거. 자 그럼 얘네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30억 이거 뭐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총 6억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110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100억 미만이니까 얘는 2.4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소요 광고비가 4억 원이면 얘 절반이 2억이죠. 여기서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는 2억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거 볼게요. 얘는 100억 넘어가니까 얘는 그럼 뭐 1.2억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별거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얘도 100억을 미만이 아니니까 얘도 1.2억.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지원 대상 분야가 받은 게 4.4억이니까 총 6억에서 4.4를 빼주면 1.6억이 남아요. 자 그럼 일단 우선순위 농산물보다 의류 사업을 먼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100억인데 조심해야 될 게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얘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얘는 뭐지? 1.2억이 상한이 아니라 2.4억이 상한이야. 그리고 소요 광고비 6억을 반띵하면 3억이니까 2.4억이 가능하겠구나 싶지만 남은 지원금은 아쉽게도 1.6억이므로 얘는 1.6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5번 보죠. 57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혁신 조직으로 이제 출범을 시키죠. 그래서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 때 5, 6, 7이 각각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명, 7명으로만 되는 걸로 뭐 57명이 몰빵되거나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은 최소 최대 몇 개씩 가능하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죠. 이거 뭐 여기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네. 1, 3, 4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일단 1인 경우
5, 6, 7. 자, 일단은 각각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1, 1이죠. 그다음에 얘도 1. 근데 이거 더하면 얘 최소 한 개니까 1. 그러면 6, 7, 5를 더하면 18명이니까 전체가 57에서 18명을 빼주면 39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수가 7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니까 10개의 소조직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5명은 건들지 않아야 되니까 6, 7을 가지고 7개 조직으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따져보고 있어요? 맞아요. 언제 따지겠습니까? 그럼 스마트하게 따지면 되겠죠. 최소 최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6, 7 누가 큽니까? 얘가 크죠. 어차피 한 개 이상이니까 얘는 한 개만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7개를 해야 되니까 6, 7에 42. 잠깐만. 39명 안 맞잖아. 분명히 결혼이 발생한다. 그 말은 1은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자, 3개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얘 일단 한 개 한 개 최소 한 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13, 그 다음에 5, 15. 그럼 28인가? 네. 28을 57에서 빼주면 몇 명입니까? 29명이 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건들지 말고, 일단 최소 몇 개가 가능한 걸 따져봐야 되니까 최대는 그 이후고요. 그러면 이제 5개의 조직이 29명이 만들어질 수 있나? 이거 똑같습니다. 6고 얘 말고 6 작은 거 6고 30. 결혼이 발생해. 이것도 성립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제거해주고, 자, 그러면 4 남죠. 이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이거 무조건 되니까 6, 7 중에 되는 것만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번 보면 4명이면은 20명 1, 1 있어야 되고,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되지? 33. 57에서 33 빼주면 뭐가 돼요, 여러분? 24. 자, 그러면 조직 만들 수 있죠. 얘 건들지 않아도 6, 4, 24. 그러면 여기다 4개를 더해주는 거지. 그럼 조직이 5개, 1개, 5개, 5, 1, 4 더하면 10개 성립하죠. 자, 이제 6, 7 봅니다. 자, 최대 몇 개가 가능한지. 자, 6 볼게요. 5에 6. 6은 하나, 7은 하나씩 일단. 그럼 13, 30명, 즉 43명이죠. 57에서 43을 빼면 14가 되죠. 게임 끝났네요. 이거 7, 2, 14. 그럼 둘이 더하면 3개, 1개, 6개, 6, 1, 3. 둘이 더하면, 셋이 더하면 10개 되죠. 그러면 7은 볼 것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왜? 7도 되는 경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16번 갈게요. 최소값을 또 물어보고 있어요. 15, 16이 이제 최대 치수를 고려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역량은 뭐냐면 이거에다가 이제 4를 곱하고 여기다 노력 곱하기 3을 해준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자, 갑은 통찰력의 업무 역량 값을 다루는 어떤 부분, 즉 여기 통합력, 여기에 이제 높게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100이고 갑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죠. 숫자를 이거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낮은 통합력을 기준으로 깎아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빼면 뭐가 되죠? 30, 얘는 40, 얘는 50, 얘는 0. 우리는 곱하기 4 값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바꿔줄게요. 120, 160, 200, 얘는 그대로 0.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그래서 이거 둘을 다 더한 게 업무 역량값이 나오겠죠. 근데 통합력의 업무 역량을 무엇보다 크게 만들고 싶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는 팁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가 되죠? 업무 역량 재능이 얘가 되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겨야겠지. 그럼 얘에다가 얘를 x로 둘게요. 그러면 3x는 200보다 커야 된다. 그럼 x는 3분의 200이니까 이거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66.666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가 정수가 되려면 67이 되면 되겠죠. 근데 다행히 67이 있네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 67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참고로 기획, 창의, 추진, 통합 순서입니다. 자, 얘 67이라고 치자고. 얘 곱하기 3하면 뭐가 되지? 201. 여기다 쓸게요. 합한 거를. 0이니까. 이거 둘이 합한 거. 자, 그럼 얘 200이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몇 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얘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얘가 통합력이 가장 커 보이는 추진력을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수가요, 이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랑 0이 있거든요, 숫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 0. 이게 다 포함돼서 정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0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닙니다. 짝수 홀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0을 투입을 하면 얘는 총점이 200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얘 67점 투입했고 얘 0점을 투입했어. 그럼 나머지 100점 만점이니까 노력이 33점이 남아. 그럼 이 33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총값이 얘 201을 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숫자가 작은 얘한테 최대한 숫자를 많이 줘보는 게 맞겠죠, 당연히. 몇을 줘볼까요? 한 20? 20 주면 되나? 20? 아니 뭐 25 줘도 되고. 한 25 줘볼게요. 그럼 75니까 둘이 더하면 195점 되니까 얘 못 이기죠, 통합력을. 자, 그럼 33점에서 25니까 8. 얘는 8을 줘요. 8, 3, 24, 184. 어쨌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어쨌든 얘가 67점일 때 이게 성립하게 되는 통합력이 이 업무 역량, 통합력의 업무 역량값이 가장 큰 경우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3, 4, 5를 다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되는 애들 중에서 최소값을 고르는 게 목표였잖아요. 17번 볼게요. 송편 뭐 떡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원 쟁반에 쑥, 인절미, 송편, 무지개, 팥, 호박. 그래서 뭐 특정한 떡을 이제 정한다고 하면, 첫 번째라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떡을 먹고, 그 떡이 이제 먹으면 그 다음 떡을, 이제 존재하는 떡을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를 먹어라, 뭐 이런 지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문제 초입부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한 거를 찾아가면 되겠죠. 즉, 여섯 개의 떡이니까 여섯 번째 이제 송편을 먹는 경우, 그럴 때 그 직전에 먹은 떡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보죠. 예를 들어서 얘부터 먹는다고 칠게요. 아니, 시작한다 칠게요. 얘를 먹었죠. 그럼 다시 돌아와요. 다시 시작해. 1, 2, 3, 4, 5, 6. 얘를 또 먹게 되네요. 그럼 뭐야? 그 다음 시계 방향.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1, 2, 3, 4, 5, 6. 송편. 세 번째 송편을 먹었다면 이제 쑥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제 팥이죠. 1, 2, 3, 4, 5, 6. 아니죠. 얘 네 번째 먹죠. 그럼 인절미도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송편. 얘는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송편부터 먹으면 말이 안 되죠. 다 넘어가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이 경우를 만족할 겁니다. 얘 보죠. 1, 2, 3, 4, 5, 6. 아, 이건 안 됩니다. 첫 번째 먹으니까. 얘 둘 중에 하나겠네요. 1, 2, 3, 4, 2, 3, 4, 5, 6. 1, 2, 3, 4, 5, 6. 넘어가서, 아닙니다. 얘는 다섯 번째 송편을 먹고 나머지 인절미를 먹으니까. 그럼 정답은 얘가 되겠네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이니까 다 무지개떡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실전에서 가장 이제 실수 안 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식이고, 최대한 이런 걸 풀 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8번 보죠. 자, 이런 거는 약간 좀 NCS 문제랑 되게 굉장히 비슷한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거우니까는 B, C, D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풀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억울하죠. 나 푸는 방법 아는데 이거를 못 봐서. 가볍다. 그 이제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럼 D, C, B라는 건데 A가 가장 무겁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두 개씩, 여기서 두 개씩 짝지었더니 6개의 경우가 생겼어요. 자, 갑은 가장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거를 제외하고 두 개를 구매하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가장 큰 54kg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1등, 2등 모여야겠죠. 1등, 4등 모여서 54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 자, 그럼 순서상을 만들어 봅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으로 큰 게 뭐가 됩니까? D랑 C 더한 거 아니죠. 이거죠.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C랑 B 아니죠. 이거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이거. 그 다음 뭐? ETB. 마지막 12. 총 6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게 순서대로 지금 뭐 한 거냐면, 무거운 순서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연립방정식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AD 얘를 꼽을게요. 그럼 이제, 여기 있다. 이거랑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이게 뭐냐면 순서상이 아니라 사실 A 플러스 D가 54kg다 라는 거니까, 그 얘는 뭐야? D 플러스 B는 가장 가벼운 곳 앞에 바로, 이게 39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돼? 이거 연립방정식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드리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A 빼기 B가 되죠. 설마 이거 그 부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얘가 54, 39였으니까 뭐가 되지? 15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 플러스 B는 뭐가 되죠? 1, 2, 3, 세 번째 45. 전문적인 용어로는 짱깨 말로는 이거 이제 가간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하면 이제 2A가 되죠? B가 소거돼서. 그래서 60이니까 A는 30kg. 그러면 이제 30이면 B는 뭐가 되죠? 15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구할 수 있겠네. DB가 39였으니까 D는 뭐가요? 24. 그 다음에 C는 뭐가 됩니까? C는 20이 되겠네요. 여기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가장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제외하면 이거 되겠죠. 20하고 24 순서상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죠.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칠 건데,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간을 구하는 게 키포인트고, 보겠습니다.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에 수만큼 종을 친다.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7시니까 7번을 친다라는 거죠. 근데 7시 정각, 즉 7시 0분 0초에 이제 한번 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6번을 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A 궤종 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차피 0분은 똑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일단 6시 정각을 0분 0초로 하고 1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3초, 4초, 5초, 6초.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초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은 얘가 시간 텀이 없이 여기서 한 번 무조건 칩니다. 근데 지금 6시니까 6번 쳐야 되니까 나머지 5번을 쳐야 되는 건 같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이 6시 0분 0초가 되자마자 한번 쳤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낚이신 분들 많겠다, 이거. 바로 쳤으니까 얘는 시간 딜레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 1초 되는 거 뭐야? 1초잖아.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즉,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제외를 하라고. 분단됐다 생각을 하라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얘를 이제 6초 동안 6시니까 몇 번 쳐야 돼? 5번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뭡니까? 한 번 치는데 얼마 걸려? 5분의 6초. 아, 1.5초 한 번 치는데 회당. 얘는 그냥 바로 정각에 한 번 쳐버리는 거니까. 즉, 1 플러스 1.2초 회,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있지? 시간수. 그걸 뭐 X라고 둡시다.
6시면 여기도 6이니, 6시래. 몇 번 쳐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시께 중요한 거죠? 11시께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11시면은, 이거 잘못. 11번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1시 0분, 그러니까 11시 0분 0초에 한 번 치니까, 즉 뭐예요? 나머지 10번 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치는데 1.2초의 딜레이가 걸리잖아요. 일정한 간격이니까. 따라서 10 곱하기 1.2초, 12초가 걸리더라. 그러면 0초에서 12초, 즉 뭡니까? 11시 12초가 되겠네요. 1번으로 하신 분들 많았겠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규칙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린 거였고, 그게 아니면 아리송했던. 왜냐면 1번이라고 11시 11초잖아. 아 근데 왜 이런 게 19번에 있지? 뭔가 왜 막바지에 있지? 이렇게 쉬웠던가? 이러면서 좀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20번 볼게요. 가벨병정무가 일을 하는데, 자, 뭐 누가 했던 일을 얼마큼 했고 뭐 남겨놓고 막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확정 지을 수 있는 애를 찾아갑니다. 얘는 뭐 누가 어쩌고 했는데, 얘 병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했던 일을 절반에 해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했던 일을 X라고 둘게요. A라고 하죠, 편하게. A라고 하면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지금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2분의 2. 근데 여러분 이거 분수 싫잖아. 2A, A로 바꿔둬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이 A니까 얘를 다 더한 게 뭐가 되냐? 아,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구나. 3A.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현 시점에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 전체 일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병은 일단 3A 중에 2A를 한 거잖아. 즉 3분의 2 A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을 걸고 넘어진 애부터 찾아볼게요. 병을 걸고 넘어진 애. 갑이다. 자, 그러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은 뭐예요? 3분의 1 A구나. 그러면 여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얘 6분의 A가 되더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 병을 언급한 친구를 정을 갑시다. 갑이 남겨놓고 있는 일은 뭡니까? 6분의 5의 2지 뭐. 근데 그거를 했대요. 가장 많이 하셨네. 자, 그 다음에 정. 잠깐만. 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이 6분의 5의 2. 자, 그 다음에 을. 을은 정이 남겨놓고 있는 6분의 1 A잖아. 거기에 2배. 그럼 2를 해주면 되죠. 그럼 6분의 2의 2. 약분은 안 해줍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6분의 4로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누가 더 많이 했는지 편하게 보려면. 무는 을이 남겨놓은 일이 뭡니까? 6분의 4. 거기에 절반. 곱하기 2분의 1하면 6분의 2가 되겠지. 끝.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많이 한 주물관을 찾으면 병이 되겠네요. 6분의 4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를 물어보고 있고, 일단 한번 보죠. A과는 과장 1명, 주무관, 갑을 병정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갑이 가장 높고 을, 병, 정, 순이다라는 거고, 그 30점을 부여받았고, 자신을 제외하고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 점수를 분배하려 하고요. 모두 다른 자연수이다. 17.5점을 받겠습니다. 이런 건 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소리죠. 자, 과장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죠.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정보다는 제가 높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치 잘하네요. 사회성 좋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죠. 하면서 어필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이속 실리를 챙기는 아주 그냥 그러네요.
자,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는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제가 가장 높은 성과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눈치 없네요. 그래도 뭐 당당하니 멋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열심히 하셨고 기여도가 높으면 맞는 말인데. 좀 이렇게 뭐 가장 높은 성과 점수를 받으면 한번 이제 성과 점수를 주십사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야지.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에는 상급자보다는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는 높게 받아야 된다. 즉, 이 갑을보다는 낮고 정보다는 높아야 된다 소리죠. 자, 저는 내년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성과 점수 4점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일단 갑을 병정순이 아니고 을이 가장 높아야 된다며요. 왜냐면 이 요구를 모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높은 거 당연히. 왜냐면 얘가 높아야 되고 병 입장에서도 상급자보다는 낮게. 그래서 갑, 그 다음에 병, 아이고, 그 다음에 정. 이게 됩니다, 순서가. 네, 정은 이제 4점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그냥 또 대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입 금방 해요. 자, 일단 6점일 때 볼게요. 그러면 10점이죠. 그러면 30점이니까 20점이 남아요. 20점을 뭐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9점, 11점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얘 됩니다. 근데 최대 점수잖아. 그럼 7점이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7, 4, 11 빼면 뭐가 되죠? 19점이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뭐 9, 10 할 수도 있고. 8 해볼게요. 8, 4. 12니까 18점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럼 7점, 즉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18점을 갑에 분배해야 되는데 얘보다는 높고 얘보다는 작게 분배할 수가 없어요. 얘보다 일단 높으려면 9점이 돼야 되는데 이걸 9점을 빼주면 99잖아. 똑같잖아. 말이 안 돼요. 얘가 안 되면 그 밑에 90도 당연히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의 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이소부화? 아닌가? 그 어렸을 때 동화책. 예. 뭐 늑대가 손 놓고 아니야. 어쨌든 그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 집 중 각각 다른 한 채씩 선택할 건데 벽돌집은 벽돌이면 되는데 나무집이랑 지푸라기 집은 그 각각 그 재료랑 지지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일단 그 지지대는 나무집일 때 20만 원, 지푸라기 집에 5만 원. 그래서 이제 필요 개수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일단 면적을 알아야겠죠. 삼형제 집의 총 면적의 합은 11이고요.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2배이고 셋째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학적인 거 힌트 드릴게요.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 첫째를 1로 보고요. 둘째 돼지를 2로 보고요. 셋째 돼지를 3으로 보면은 이거 다 곱하면 뭐가 되죠? 6이 되죠. 그걸 분모로 옮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1, 2, 3이니까 1, 2, 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팁이에요. 그럼 이거 최소 공배수 뭐죠? LCM 6을 곱하면 되겠죠. 6, 3, 2.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요? 11 되죠? 맞죠?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은 뭐 몇 개씩 넣어보면 되는데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그걸 알고 있으면. 가끔씩 간혹 나와요. 이런 게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모든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가 얘가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가장 많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 3제곱미터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가 벽돌집을 지었다고 하면 1제곱미터당 총 들어가는 게 9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가장 높은 게. 자, 그러면 눈에 띄게 지금 나무집의 경우 지지대가 2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1제곱미터당 총 6만 원이 필요하죠. 얘는 3만 원이고. 그러면은 6, 3, 18에다가 20만 원을 더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38만 원. 그럼 일단 얘가 가장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째 돼지가 만약에 벽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6제곱미터를 9로 곱하면 54만 원이야. 그럼 얘보다 커지죠?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 돼지는 이 지푸라기라는 거죠. 3만 원, 6, 18만 원. 거기다가 지푸라기 집은 지지대가 5만 원이니까 총 23만 원. 그 다음에 2제곱미터가 셋째 돼지 집인데 이건 벽돌집이니까 9만 원이니까 곱하기 9는 18만 원. 자, 그렇게 되면 둘째 돼지가 가장 높죠? 집이 비용이 잘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지푸라기 집, 나무집, 벽돌집.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제시형 문제고요. 그 특허 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이랑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이 이제 그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를 구해봐라라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허 대리를 하는데 그 보수는 착수랑 사례금의 합이고요. 자, 다만, 그러나,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즉 150이든 141이든 140.5 140만 5천 원이든 140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독립항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립항 한 개까지는 이 10만 원을 물지 않고 명세서 20년까지는 이거 물지 않는다 뭐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됐을 때는 그 일종의 좀 인센티브 같은 거죠. 똑같은 착수금으로 곱하기 2죠. 더블. 근데 거절됐을 때는 그냥 착수금만. 자, 그 봅니다. 자, 갑의 경우 일단 볼게요. 독립항 한 개, 이거 뭐 안 매긴다고 했죠. 종속항 2개, 7만원. 명세서 14면 안 매긴다고 했죠. 도면, 즉 45,000원, 4.5만원.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11만 5천원. 기본료가 있죠. 즉 얘는 얼마가 됩니까? 131만 5천원. 그리고 등록 결정됐죠? 곱하기 2합니다. 더블. 그럼 263만 원이 됩니다. 자, 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립항 5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할 게 한 개는 제외니까 4개를 해줘야 돼요. 즉 40만원. 중속항 16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한번 보죠. 종속항도 15개니까 35,000원에 15를 곱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5 곱하기 3만원 하면 45만원. 거기다가 얼마가 되죠? 이거 한 개 제외가 아니지, 종속항은. 여기다 16을 곱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3은 48만원. 16 곱하기 5,000원. 5,000원은 16개 있으면 즉 8만원이죠. 그래서 56만원. 그 다음에 명세서는 20면까지는 면제니까 30면에 27만원이죠. 93, 27이니까. 도면은 12개니까 15,000원에 12. 어려워하지 마세요. 암산하세요. 15,000원이 10개 있으면 15만원이잖아. 거기에 15,000원 2개, 3만원을 더하는 거니까 18만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45만원, 96만원, 141만원이 되죠. 거기다가 기본료가 120이니까 261만원. 둘이 차이가 2만원이구나. 1번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이걸 빼먹어서 그래요. 140만원 초과하면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거절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갈 테니까. 그게 아니고요. 140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을은 무조건 140이에요. 더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거절 결정이 됐거든. 그럼 263에서 140을 빼주면 뭐가 되죠? 123만원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4번 볼게요.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허가 심사를 지금 하는데 70 이상이면 제어가, 60 이상이면 정지, 60 이상 70점 미만, 60 미만이면 취소.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각 25점 만점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점수는 자연수, 소수점 없다는 거죠. 감점 점수가 있어요. 가태료 부과의 경우 여기 이제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경고는 3점이나 깎이고요. 주의는 1.5점이요. 권고는 0.5점. 보겠습니다. 자, A의 라 항목이 15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여기서 바로 여러분 암산하세요. 여기까지 15 갈 필요 없고요. 이거 머릿속에서 암산하세요. 40, 60, 75. 그리고 A는 감점된 걸 봐야겠죠. 3이 6, 6, 5, 3. 즉 9점이 깎이죠, 여러분. 그럼 대충 66점인가? 재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허가 정지만 되는 상태죠. 자,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B의 라 항목 점수가 19점 이상 돼야 된다. 자, 일단 허가 취소는 60점 미만이죠. 즉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60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36, 57, 57이죠. 그 다음에 이게 라는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깎인 거 2, 5, 10, 4.5, 1, 4.5, 5.5, 10, 즉 15점, 많이도 깎였네. 15.5점이 깎여요. 자, 그러면 57 플러스 알파에서 10
5.5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한 게 60점이 넘어가려면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빼주지 마세요.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라 항목 점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60이 되려면 얘가 이 결과값이 3점이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 3점 이상 되려면 얘가 19점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소점은 없잖아. 맞죠? 그럼 얘는 19점 이상 되어야만 3.5니까 둘이 더해서 60점 넘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19점 이상 옳습니다. 자, 이사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리을은 보지 말고요. 틀렸겠죠, 당연히. 자, 2020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즉 이게 삭제되는 거죠. 그럼 3점, 3점, 6점만 깎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자, 이거 뭡니까? 37점, 55점, 78점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얘는 재허가가 되는 거죠. 70점 이상이니까. 맞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만약에 무시 안 했다면 70점을 못 넘습니다. 그러면 얘는 허가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뀌죠, 결과가. 그래서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채 문제에서는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15번 문제였나요? 15번 문제가 됐겠죠. 자, 일단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 빈도, 수질 기준을 자 모두 충족한 거를 골라달라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 일단은 여러분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체크를 해주시고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뭐 빨간 펜, 그다음에 파란 펜, 뭐 그냥 샤프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 정도는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 있죠, 자. 조그마한 자 한 15cm면 충분해요. 10cm도 좋고 이런 자 하나 가져가시고. 근데 그 자 안에 막 공학용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인치 표시 막 숫자 표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괜히 또 감독관한테 걸리면 딴지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고. 자, 일단은 상황부터 볼게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관할 검사 지점이 A, B, C, D, E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 기준을 충족했고 이번에 이제 수질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럼 A부터 보도록 하죠. 왜냐면 그 수질 검사 빈도 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 지점을 고르라고 하니까 A는 일단 정수장이죠. 그럼 여기서 정수장이 이겁니다. 자, 근데 검사 대상은요. 왜냐면 검사 대상 외에 수질 검사 빈도 수질 기준은 모두 충족한 거로 본대요. 즉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런 거는 다 봤다라고 지금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잔류염소는 매일 1회 이상, 잔류염소는 1회 이상 맞죠? 그럼 이제 그 수질 기준도 중요하겠죠. 빈도랑 기준 모두 그렇지 충족해야 되니까. 자, 잔류염소는 4mg per 리터 맞죠? A는 됐고요. 동그라미. B 정수장 똑같죠. 질산성 질소 10mg per 리터인데 안 되죠. 제거. C 일반 세균은 뭐지? CFU. 일단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볼게요. 일반 세균이랑 어쩌고저쩌고랑 뭐 이렇게 한 거는 일반 세균에 대한 이제 70 CFU는 이제 그 뭐죠? 충족을 했고 매주 1회 이상.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월 1회 빈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게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가능한 경우는 그래서 일반 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 기준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이죠. 그러면 일반 세균 대장균은 제외, 즉 얘네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D 볼게요. 수도꼭지. 매월 1회 이상. 대장균. 불검출됐고요. 1회 이상. 즉 매월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매주 1회, 즉 더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기준을 충족하는 거겠죠. 더 했다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2 볼게요. 잔류염소 배수지에서 매 분기. 여러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우리가 1년 단위가 되는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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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죠. 즉 3달에 한 번씩인데 여기서는 매주 1회입니다.
이것도 자주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잔리함수도 기준을 충족하니까. 따라서 ADE가 되었다. 굉장히 이거 25번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려워 보였던 것 뿐이죠. 자, 여기까지 2021년 민경치의 상황 판단 기출 해설을 완료하였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